3월 16일 월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7,024명이며 1,13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7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는 74명이며 303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물품 수급관리 계획, 세계적 코로나19 대응 동향과 특별입국 절차 확대 시행,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사흘 연속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보다 많아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며 대구 경북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 발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 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을 참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대구 시민들과 경북도민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 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방역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해외의 역유입을 경계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도 잠복해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 병상 등의 확충과 중증 환자 치료 체계를 갖춰서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하고 무엇보다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계속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 3주간의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함께 특별 입국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123개국에서 약 14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6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총 46개국에서 약 4만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스페인도 일일 신규 환자가 1,000명이 넘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700 내지 8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경 통제, 휴교, 상점 폐점 등 적극적인 봉쇄 정책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3,00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태로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면서 검사 확대 등 국내의 방역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변
국가로도 확산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늘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항공 노선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이어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역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간 유행할 것이 예측되면서 각국에서 방호복, 방역용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방역물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상시 구매, 비축하는 등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방역물품이 의료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1만 명이 발생되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3월 중 방호복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이후에도 비축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물품 시장 구조는 국내외 수급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으로 비축 물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 어린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 예방 관리료와 격리 관리료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하여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보호 장구 등의 구입 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용 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는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까지 확보하여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 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선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4, 5월 중에 융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역학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에서 14시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임도 알려드립니다. 그에 앞서 13시 30분에는 식약처에서 마스크 관련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사항은 언론대행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세 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손 드셨습니다. 두 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된다는 방역 당국의 의견에는 공감하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더 지속해야 되느냐를 놓고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방역도 문제지만 그 사회 경제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생계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2주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4월까지 한 달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방역 당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감염을 차단하는 이런 노력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도 계속 좀 가중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었던 특정 종교 집단을 매개로 했었던 클러스터의 감염을 제외하고 보면 현재 전국에서의 산발적인 이런 감염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도 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당한 그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방역 당국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또 지자체나 의료기관, 의료인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 확산의 차단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 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방역 당국도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방침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 앞으로의 진행 상황, 특히 국내의 산발적 감염이 어느 만큼 진행되는지에 대한 추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확산 또 그리고 검역 조치를 추가로 확대하고 난 이후에도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통한 감염 추가 그 유입 사례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아울러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기자님. 그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계약 연기와 관련돼서 뭐 새로이 결정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이신 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기는 한데 그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이 유럽 전체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적용될 특별 입국 절차 적용자가 하루 몇 명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계약 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부에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이 면에서 상당히 우리 이 국가적으로 또 사회 전체적인 영향이 큰 사안이라서 교육부 등의 핵심 부처들이 집중적인 검토와 그리고 중대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추가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돼서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인 분들의 숫자는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약 한 300명대, 330명대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신규 확진자보다 이제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특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가에서 머물고 계시는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입국 절차와 관련돼서 현재 어제 밤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어제 하루 동안 입국하신 숫자가 11,200명 정도가 됩니다. 내국인이 약 한 7,500분 정도, 외국인이 3,700명 정도가 되는 숫자고, 이 가운데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 중국, 홍콩, 일본,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5개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약 한 3,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절반씩 정도가 이렇게 되고 1,500명, 1,500에서 1,600명 가까이쯤 되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 아직 적용받고 있지 않은 특별입국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6,5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특별입국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곳에서의 내외국인 입국자가 약 한 30%, 아직 적용받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되려면 저희가 오늘 오후 실무회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실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실행을 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준비를 거쳐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두 분 먼저 받겠습니다. 매일경제 JTBC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 전역에서 특별 입국 제한 들어갑니다. 네, 총리께서 오늘 회의에서 이에 더해 외교부와 복지부에서 추가적인 방안 검토하라고 주문하셨는데요.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실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여쭤봤지만 계약 연기 얘기 나왔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전에는 초중고교만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발표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표된다면 같이 발표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로 유럽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직항편과 이제 경유해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입국객에 대해서 오늘 0시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입국 절차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우선 첫 번째의 조치 내용은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서 1대1로 입국 시의 반려를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구하고, 또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 지금 약 시행하고 있지 않는 미국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해서 이걸 보편적으로 이러한 특별 입국 절차를 그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상황하에서 계속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가 1차적으로 우선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국제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또 국제적으로 어떠한 대응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초중고 유초중고 그 개학 연기와 더불어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그 휴원 방침에 대해서 그 같이 시행할 건지에 대한 그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개학 연기와 그 어린이집의 휴원은 조금 다른 맥락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보실 수 있지만 그 학교는 방학을 그 이제 연기하는 그러니까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할 거를 개학의 여부를 이제 연기하는 방침이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이미 그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있는 그 열려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원칙적 휴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혼란이라는 거로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른 맥락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역시 그 교육부의 방침을 통해서 교육부의 기본적인 검토 결과를 놓고 방역대책본부 중대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연기 등의 방침들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JTBC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그 차관님 말씀대로 회복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 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같은 중환자 병실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증상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2차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거나 퇴원하는 걸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대본에서 이런 사례가 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이렇게 퇴원이나 전원을 거부할 때 그것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현장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중대본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여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다 연계가 돼 있는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상황 하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중증 질환자들,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또 집중적인 의료 역량의 집중을 통해서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우선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음압을 통한 음압 그 시설이 갖추어진 중환자실이라든지 또 음압 병상을 갖추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전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병상 중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에 입원을 했거나 그 기존의 그 다른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서 이러한 음압 병상이나 주로 음압 병상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데요. 중증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분들 중에 1, 2주간의 치료를 통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경우에는 그 각 시도별로 저희가 병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의 이러한 회복기의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중증 상태에는 벗어나서 중등도나 아니면
그 경증 상태의 환자로 되어 있는 환자들이 후속적인 그 관찰과 그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곳으로 이 환자들을 이송하고 함으로써 오히려 중증의 환자들이 다른 그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계실 수도 있는 이러한 환자들의 입원 역량, 기회를 보장하는 이러한 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침을 지난주에 그 배포를 하였고 각 시도별로 이런 회복기 병상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지침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그 환자로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병원으로의 전원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현장에서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그 의료진들의 설득과 이해를 좀 따르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환자분들이나 특히 현장에서의 의료진들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의료진의 이 권고나 지시를 좀 따라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에서 지금 추가 질문이 없어서 다시 서울로 가겠습니다. 두 분 신청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 한국일보입니다. 저 질문 두 가지랑 요청 하나인데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코호트 격리 지원책 준비하고 계신다고 전에 윤태호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용이 나왔는지 좀 공개 가능한지 여쭤보고요. 이거 관련해서 요청이 있는데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감염 방지 지원책 따로 나온 게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지방비로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건강보험 관련돼 있어서 사실은 감염 방지 새로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게 자구책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좀 내놓은 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어린이집 각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사실상 정상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어서요. 돌봄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휴원 외에 또 감염 대책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 그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저희 윤태호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상 운영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긴급 보육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거의 젊은 맞벌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아마 긴급보육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당초 23일까지로 휴원을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될지 또 한번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이른 시간입니다만 다시 이제 휴원을 개원으로 바꾸는 시기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 내부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방역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그 부처들이 그 집단적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또 직장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을 내리고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그 학교 등에 있어서도 개학이나 개원에 맞추어서 그에 따른 그 방역 지침을 검토를 하고 시행돼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발열 체크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손 세척제, 세정제 등을 비치를 해서 이러한 그 위생 수칙을 그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수업의 방식이나 그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권고하고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요양원의 통일 집단 격리와 관련되어서 아마 이제 각 시도별로 이 부분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방비로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방비 확보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과 관련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럼 계속해서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지, 어떤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추가로 아마 내일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간 확보된 세 차례에 걸친 예비비의 예산과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관련돼서 이렇게 좀 긴급하게 지자체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세 분 더 신청하셔서 서울에서 세 분 더 받고 세종의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KBS 채널 A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KBS 김세희입니다. 미국은 특별입국 절차 대상이 아닌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남아있고 또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선언 전에 언젠가는 개학을 하긴 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학교별, 학급별 또는 뭐 학생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지침이나 방안이 준비되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은 현재 특별입국 절차의 적용 대상 국가 지역은 아닙니다. 그 현재 그 발생률이나 그 확진자 발생 경향 그리고 규모 그다음에 각국의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방역대책본부의 그 제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 개학 연기는 몇 번의 질문을 좀 있으셨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교육부가 좀 그 집중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워낙 큰 사안이라서 이 부분을 추가로 연기할지 등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코로나19의 그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개학 또는 이제 어린이집 등의 개원 여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역상의 조치 등이 좀 필요할 거고 지금 뭐 말씀 주셨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점, 그러나 저희들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네, 채널 A 기자님. 네, 채널의 이윤입니다.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확진자 수를
재난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뭐 진감세가 있는지, 그리고 뭐 학교 개학 연기를 계속 교육부에서도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만약 개학을 연기하지 않고 개학을 한다면 조금 어떤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여쭙습니다. 네, 앞에 숫자, 연령별 숫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저희가 뽑아보고 또 격리 해제되는 수치나 또 이제 사망도 연령대별로 뽑아보고 있어서 그 수치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개학을 하거나 또 어린이집을 개원하거나 했을 때의 예상되는 가장 좀 심각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지금 대체로 10대의 사망은 정확하게 제가 연령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대나 10대 미만의 어린이의 사망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80대 이상의 치명률이 워낙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매일 제가 좀 변하긴 합니다만 5% 이상의 높은 치명률을 나타나고 있고 80대 이상은 훨씬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개학이나 이 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염려되는 점은 물론 아동들이나 학생들 간의 감염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상황이 밀집된 공간 안에서 상당히 다수의 학생 또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환경일 수밖에 없고 또 학생들은 비교적 치명률로부터는 낮은 상황이기는 하나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의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개원, 개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런 사회적인 파장 등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역적 관점에서의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이게 확대를 하면 이 확대에 따라서 인력 같은 거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건지 좀 궁금하고요. 현재까지 지금 투입된 인원과 지원받은 인원, 국방부 등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랑 이제 계속 추가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지 그런 예상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학부모들이 먼저 원비 결제가 돼야 이게 국가에서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등록 자체가 줄어서 이게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교사들 월급을 십시일반으로 좀 깎아서 운영비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혹시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준비하고 있는 현황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특별 입국 절차가 확대 적용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의 소요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인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 입국 이후에 모니터링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자가 건강관리 앱의 다국어에 의한 지원도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항공사 등 또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 등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와 준비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 등에 대해서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검역을 직접 담당하는 이런 그 의료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고 또 그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의료인이 아닌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지원해 주는 행정 인력의 수요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계가 되면 그리고 논의가 되면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구 기자님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문제가 조금 달리 이렇게 혼재돼서 질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그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은 이제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휴원을 하고 있더라도 휴원 이전의 등록 아동에 따라서 그 휴원에 따라서 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원과 무관하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육료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어린이집에 관한 상황인지 그 또 유치원에 대한 상황인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저희가 그 휴원과 무관하게 그 등록되어 있는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그 이번 코로나19의 유행 상황 하에서 등록된 아동 수 자체가 이제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한 12만 명의 그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수, 연령대의 아동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이 좀 아동수가 이제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일일 그 어린이집 아동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그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 그 수도권 그 생활치료센터는 그 제가 추가로 어느 정도를 더 어디를 지정할지에 대한 말씀보다는 수도권에 대해서도 그 감염병 전담병원을 17개소인가 저희가 이제 갖추고 있고 추가로 약 한 어느 정도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지정토록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필요 상황을 각 지자체하고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문자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세종에서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지요?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이원배입니다. 어제 복지부에서 해명하고 했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 검사법에 대한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좀 어떤 지금 내용인지 경위나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세계적으로 한국의 검사나 진단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나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부 종교 시설이나 그런 대규모 강연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더 그걸 좀 자제시킬 혹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자료 있나? 네, 어제 저희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 장비 자체에 대한 좀 오해로부터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오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검사하고 있는 장비는 유전체를 증폭을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타나는 유전적인 그 어떤 특정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검체 채취한 부분에 대한 유전체 증폭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그 공인 받아서 쓰고 있는 4가지인가 5가지의 장비는 모두 이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정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제기됐었던 문제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전체 증폭에 따른 검사 장비가 아니라 핵산을 통한 반응을 통해서 이 검진을 하는 이런 방식의 장비로서 이 장비는 현재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그 코로나19의 확진을 위한 검사 장비로 전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제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이었고 역시 마찬가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의회의 일원이 이 발언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보충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어저께 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에서 설명도 드렸고 별도로 보도 해명 자료 내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미국 하원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 한 분이 제기하셨던 부분들은 항체검사법이었고 이 항체검사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검사법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도 쓰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 있어서 어제 하원 의원께서 그 부분을 착각하셔서 한국이 어느 업체가 신청한 건지 몰라도 FDA 신청한 항체검사법에 대해서 미국보다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셨던 거고요. 그 해당 문제의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 한 5분 정도 뒤에 CDC 센터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논의하고 계신 그 부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검사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항체검사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 동영상을 확인하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교시설 문의하셨던 거죠? 네. 지금 관련돼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일환으로서 종교 행사 모임에 대한 내용이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성남에서 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상당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부를 통해서 각 종단과 종단의 자발적인 좀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 우선은 각 종교 시설과 종교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근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지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신청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까지 받고 네, 세종에서 2분까지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자 이강준인데요. 그 계약 연기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어떤 걸 방역 당국이 우려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기자들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당국이 계약 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정확히 어떤 거를 우려하고 계신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좀 쉽지 않은 게 제 상황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또 이 상황에 대한 감염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만 특히 이 어린이들, 아동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못지않게 또 이 학교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 간에 아동들 간에 감염이 확산되는 우려도 있고 또 그것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서 각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의 또 다른 경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경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생활 공간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염려입니다. 네, 뉴스원 기자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아까 항체 검사법을 전 세계 어디서도 쓰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그걸 쓰고 있고 유럽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변인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체검사법은 지금 WHO 쪽에서 권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중국에서 일부 썼다고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썼는지는 지금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외 나라에서는 항체검사법을 통해서 확진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되게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다 확진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검사 자체가 좀 너무 환자가 많아서 아마 그거를 부분적으로 썼던지 보조로 썼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알아보고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준비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항체검사법의 장점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만약 항체검사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장점은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나온 항체검사법은 전부 위양성률이나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85% 정도까지만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 15%, 20% 정도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은 끌어올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을 못하는 거고요. 만약 좀 더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항체검사법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검사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에 주로 출석을 하느라고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상황이 호전된 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당국으로서는 당분간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계속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매우 불편함을 드리는 이 상황이 편치 않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던 노력을 조금 더 계속해 주신다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 하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같이 정부 지자체 노력과 합쳐질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